잠시 후 여러분은 삼국을 통일한 신라가 어떻게 문화를 발전시켰는지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한국사는 로빈. 통일 이후 신라의 불교는 삼국의 불교에 당과의 교류가 더해지며 불교 사상을 이해함에 있어 한층 다양하고 폭넓은 기반을 형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며 학문적이고 철학적인 성향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통일 신라 불교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한 이는 원효와 의상이었습니다. 원효는 모든 것이 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다른 종파와의 사상적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화쟁 사상을 주장하였습니다. 원효는 이러한 사상들을 바탕으로 대승기 신론소, 신문화쟁론, 금강산매경론 등을 저술하였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나무아미타불만 열심히 외우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아미타 신앙과 불교 가요인 무예가 등을 전파하며 불교 대중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일심이란 사람의 마음, 즉 사람의 주관적인 의식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것은 세계의 원을 이루면서 자연과 사회와 사람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정신 실체를 가리킨다. 이와 같이 원효의 신문화쟁론을 통해 그의 사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승려 의상은 19세 때 경주 황복사로 출가 후 당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이후 승려 지엄의 문화에서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인 존재이며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화엄 사상을 공부하였습니다. 의상은 귀국 후 화엄종을 개창하고 낙산사와 부석사 등을 창건하였으며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조화와 평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지통과 표훈 등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고 화엄 사상의 핵심을 서술한 그림시인 화엄 일승법계도를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비로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고 왕생의 길로 인도한다는 관세음보살을 믿는 관음신앙을 전파하며 통일 직후 신라 사회를 통합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하나 속에 모두가 있고 모든 것 속에 하나가 있다. 하나가 곧 모두이며 모두가 곧 하나이다. 한 작은 티끌 속에 우주 만물을 머금고 티끌 속이 또한 이와 같다. 이와 같이 화엄 사상의 출발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화엄 일승법계도는 방대한 화엄 세계의 내용을 압축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일 신라를 대표하는 또 다른 승려 해초는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례 후 저술한 서역 기행문인 왕호천축국전을 남겼습니다. 신라 말기에는 선종이 크게 유행하여 교종인 화엄종과 함께 균형을 이루며 발전하였습니다. 선종은 경전의 이해를 통하여 깨달음을 추구하는 교종과는 달리 정신수양 및 실천수행, 그리고 참선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선종은 지방 호족 세력과 결탁하여 그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각 지방의 선종 불교의 대표적인 9개 종파인 구산 선문이 성립되었습니다. 신라 말에는 도선 등 선종 승려들에 의해 중국에서 유행한 풍수지리설이 전래되었습니다. 풍수지리설이란 산세와 수세를 살펴 도읍, 주택, 묘지 등의 입지를 선정하는 인문지리적 학설을 말하는데 풍수지리설로 인해 신라는 경주 중심의 지리적 개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신라 말에는 불교의 융성과 더불어 사찰 건축과 공예 등 불교 예술이 크게 발달하였습니다. 불교의 이상세계를 재현한다는 취지에서 창건된 불국사와 석굴암은 통일 신라의 불교 예술을 대표하는 건축물로서 그 예술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경덕왕 때에 김대성이 건립하였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신라는 수준 높은 건축 기술을 이용해 동궁을 건립하였습니다. 동궁 안에는 안압지라고도 불리는 인공연못인 월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월지는 문무왕 때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후대 사람들에게 신라 조경술의 극치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라는 석탑 또한 발달하였습니다. 경주 가문사지 동서 3층 석탑, 경주 불국사 3층 석탑, 경주 불국사 다보탑 등이 대표적입니다. 한편 석가탑이라고도 불리는 불국사 3층 석탑에서는
무구정광 대다라니 경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에 해당합니다. 신라 말기에는 선종이 널리 유행하면서 승려들의 사리를 봉안하는 승탑과 승려의 생애를 적은 탑비가 유행하였습니다. 이는 전남 화순에 있는 화순 쌍봉사 철감 선사탑이 대표적입니다. 통일신라는 금속 기술도 발달하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성덕대왕 신종인데 봉덕사종, 에밀레종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통일신라는 불교 사상의 발전으로 화장이 유행하였는데 문무왕릉이 대표적입니다. 대부분의 고분은 둘레돌과 12지신상이 있는 굴식 돌방무덤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김유신 묘가 대표적입니다. 통일신라는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삼아 왕권을 강화하였습니다. 신문왕은 유학교육기관인 국학을 설립하였는데 경도광 때 이름을 태학감으로 변경하였다가 혜공왕 때 다시 국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국학에서는 박사와 조교를 두어 논어와 효경 등의 유교 경전과 문학설을 가르치며 충효 일치, 윤리교육 등을 강조하였고 9년간 배우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원성왕은 독서 삼품과를 실시하여 관리를 채용하였습니다. 독서 삼품과는 진골 귀족들의 반발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는 못하였지만 학문과 유학 보급에 기여하였습니다. 유교 진흥 정책에 따라 유학과 한문학에 뛰어난 학자들이 배출되었는데 이들은 주로 육두품 출신이었습니다. 강수는 당에 보내는 외교 문서를 효율적으로 다뤄 삼국 통일에 기여하였으며 원효의 아들이었던 설총은 이두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한문으로 쓰인 유교 경전을 우리말로 쉽게 풀이하였습니다. 최치원은 당의 빈공과에 급제하고 문장가로 이름을 떨쳤으며 이후 귀국하여 당에서 쓴 글을 모아 개원필경을 저술하였습니다. 최치원은 진성여왕에게 개혁 아닌 시무책 10여 조를 건의하였지만 수용되지 않자 은둔 생활을 하며 저술 활동에 전념하였습니다. 진골 출신 문장가인 김대문은 화랑들의 전기를 모은 화랑세기와 승려들의 전기를 모은 고승전 등을 저술하여 신라의 문화를 주체적으로 인식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희는 신라의 역사 마지막 편, 신라 말의 혼란과 후삼국의 성립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